예, 사실은 이번에 그 원내대표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가지고 좀 왜 유승엽이가 나섰느냐에 대해서 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저는 이 상황, 이 시점에서는 제가 나서야만이 이 원내대표 문제도 매듭이 지어지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당초 나서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을 바꾸어서 원내대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 숫자를 밝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압도적으로 이긴 건지 간신히 이긴 건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 짐작에는 압도적으로 아마 승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아까 저와 우리 황교안 의원님 간의 정견 발표 내용을 아마 보면은 저는 우리 당의 16분 의원들은 저에게 아마 압도적인 표를 던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내대표 아니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먼저 연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섭단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섭단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교섭단체가 아니고 우리보다도 숫자가 훨씬 적은 6명인데도 우리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다. 비록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가고자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에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은 저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교섭단체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는 말씀을 앞에 드렸기 때문에 구성한다 하더라도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바람직한 방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3지대에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제3지대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하면은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우리 당이 기울어지는 것이고 그 길은 내년 총선에서 아주 실패를 예고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쉬운 교섭단체, 공동교섭단체 구성 방안보다는 제대로 된 교섭단체를 구성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장정숙 선거관리위원장님 계시는데 이게 몇 대 몇인지 좀 알면은 좀 여기서 더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마 뭐 압도적인 지지를 아마 주신 걸로 저는 짐작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교섭단체 구성 방향으로 가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우리의 비전과 대안을 저는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관계를 파탄냈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경제까지 망쳤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경제를 더 망쳤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내다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에 제대로 처방하는 정책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면은 저는 국민들한테 우리 민주평화당이 또는 앞으로 만들어질 제3의 정당이 제3당이 저는 국민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너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연연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공동교섭단체 아니면은 아주 공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난에서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을 고통에서 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경제정책 대안을 발굴해서 제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선거제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아니면은 이 어설픈 거 처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지역구 의석, 특히 중소도시, 지방의 중소도시 의석 축소가 안 되거나 최소화되는 방향으로의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합의가 저는 이끌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정보용 김세희 기자인데요. 예. 제3지대 중요성 얘기하셨는데 현재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리고 청와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자유한국당 의견 없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게 교섭단체가 언제 교섭단체가 아니라 제3지대 창당이 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보관을 좀 말씀해주세요.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바른미래당도 전멸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도 거의 전멸 수준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 일이지 누가 혹시나 하고 뭐 그래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니오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 신당이. 지금 현재는 뭐 각 당들이 서로 좀 눈치 보기 하면서 줄다리기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저는 뭐 금년간 아마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각 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서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금 실정으로 보면은 특히 경제 분야 실정으로 보면은 지지율이 좀 훨씬 더 많이 빠져야 정상인데 아직 덜 빠져 있고 또 반성도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으로 또 지지율이 조금씩 결집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은 이것이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3세력에 있는 정당들이 지리멸렬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4분 5열 지리멸렬해져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무소속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고 과거에 국민의당에 있던 사람들이 송금주 이용호 의원처럼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지금 바른정당 내 바른미래당 내에도 거기에 정만 두고 있지 한 번도 회의에 안 나간다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분 정도. 또 지금 장경수 의원님이나 우리 박주현 의원님은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또 우리 당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각 당이 제3 세력들이 아주 4번 5열돼서 지리멸렬해져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뭔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이라도 두고 기대라도 걸 수 있는 건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뭐가 이렇게 국민들이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3지대 신당은 뭐 필수 불가결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방향에 내가 당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으고 존중해서 제3지대 신당에 진력하겠습니다. 예. 세계일보 최영창 기자라고. 예. 그 아까 정견 발표 중에는 연동형 100% 연동형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뭐 실제로 예를 들어 뭐 의석수 확대라든지 이런 거는 좀 민주당도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좀 실제로 패스트트랙을 좀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철회는 안 되겠죠. 이건 이미 패스트트랙에 탄 건데 나중에 이제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표결을 붙일 때 만약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탄 그런 안이라면은 저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결시키기 전에 최대한으로 각 당 간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뭔가 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한 316, 17석 정도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을 최소화하거나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 그 의석 감축이 심각하거든요. 지역구에. 그러면은 뭔가 현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너무 인구 기준으로만 가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좀 개정을 해서 행정구역도 주요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행정구역이 뭐 예를 들어서 4개 이상 선거구를 둘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4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합쳐서 한 선거구로 할 수 없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대도시가 또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도시 출신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비, 의회비는 동결하더라도 좀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마칠까요? 아까 정견 발표 때도 다 해버리고 그래서 뭐 아까 손 들으셨는데 그랬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써주세요.